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억대 연봉 판매왕의 영업기술 페이지 4페이지 매일매일 희망을 꿈꾸고 행복을 나누고 싶은 사람들에게 나는 노숙자였다. 며칠을 굶주려 보고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민폐의 대상이기도 했다. 그러던 내가 억대 연봉 판매왕이 되고 10대 그룹 대기업 팀장이 되었다. 이제 그 생생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려 한다. 영어 포레스트 검프에서 인생은 초콜릿 박스와 같아서 뭘 가지게 될지 알 수가 없다라는 명대사가 나온다. 상자 안에 있는 어떤 초콜릿을 먼저 먹을지 그것은 나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는 뜻이다. 우리들의 삶도 수많은 역경과 변화의 연속이다. 그 속에서 내가 어떤 방향과 목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바뀌게 된다. 군 제대를 하고 23살에 다단계 사업을 하면서 꿈을 꾸었다. 그러다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면서 거리에 나앉은 20대 시절. 꿈도 크고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많았던 청춘의 거리의 노숙자로 지내면서 세상의 많은 것을 보고 깨닫게 되었다. 1997년에서 1998년 IMF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마치 그것이 사회의 흐름인 양 너도 나도 길바닥에 하늘을 지붕 삼아 살아갔다. 그 속에서 내가 있었다. 대부분 40대 이상의 가장들이었는데 새파란 청년이 그 속에 함께 있었던 것이다. 모두들 초점이 흐려져 있고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살면서 세상을 향해 저주를 퍼부으며 후회와 한탄을 쏟아냈다. 나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는 밑바닥보다 그 무기력감이 더 두렵고 공포로 다가왔다. 여기서 빠져나가야겠다. 3개월의 노숙 생활을 청산하고 대학교 2학년에 복학을 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기 시작했다. 봄에는 학교 앞에서 모자 장사를 하고 여름엔 지하철 잡상인을 하고 겨울엔 붕어빵 장사를 하고 학기 중엔 저녁엔 호프집에서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고 나 자신을 만들어 나갔다. 수많은 일들은 하면서 나는 영업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영업은 어떤 자격도 필요 없고 배경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는 오로지 나 자신만 있으면 되는 일이었다. 내가 노력한 만큼 기회와 성과가 나오는 정말 순수한 일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곳도 영업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곳은 없었다. 스스로 부딪히고 깨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면서 20년간 실전 영업으로 내 인생의 길을 단단하게 다져왔다. 그리고 항상 그 분야에서 정상을 달리면서 숱한 경험과 기술을 익히게 됐다. 영업은 책에 나오는 이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길을 가본 사람들의 진정한 스토리를 듣고 배우며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을 가는 방법이다. 나는 여러 곳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많은 직원들에게 나만의 영업 기술을 알려주고 억대 연봉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이 책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 꿈을 갖고 달리는 사람들, 진정한 영업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이야기를 담았다. 지금의 나 자신은 어제의 내가 만들었고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내가 만드는 것이다.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고 모든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서 내 인생을 빛나게 만들자. 그리고 그 멋진 당신의 인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라. 영업 기본 7가지 억대 연봉 판매왕을 만드는 모든 것이 영업이다. 무조건 뛰었다. 나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영업을 해왔다. 영업을 하는 것과 일하는 것의 차이가 있을까? 일하는 것도 영업이고 살아가는 것도 영업이다. 고속도로, 노가다, 치킨집, 돈가스집, 호프집, 소주방, 주점, 붕어빵 장사, 모자 장사, 노숙자 구걸, 지하철 노점상,
카드 단말기 판매, LG 자판기 판매, 삼성 S1 영업, 대명 리조트 영업, 하나 호텔 앤드로조트 영업, 이랜드 영업, 황태 사업 등등 손으로 다 꼽기 힘들 만큼 많은 영업의 길을 달려왔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영업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직장인이든 자영업이든 아르바이트생이든 내가 속한 곳에서 나를 먼저 알리고 그들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 제일 중요한 첫 영업이 된다. 지하철 노점상 판매왕을 거쳐 LG 자판기 팀장, 삼성 S1, 세콤 영업 전국 1등, 대명 리조트 최연소 팀장, 그리고 국내 10대 그룹인 하나에서 영업팀장을 할 때까지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고 또 뛰었다. 거기 서라! 나는 한 손에 큰 담배 박스를 들고 무조건 뛰고 있었다. 솔직히 왜 뛰는지도 모르겠고 저 사람들이 왜 나를 잡으려고 쫓아오는지도 몰랐다. 왠지 도망을 가야 될 것 같아서 죽어라고 지하철 승강장을 달렸다. 그러다 결국 잡혔다. 나보다 앳되어 보이는 젊은 공익 근무 요원 2명이었다. 가쁜 숨을 몰아쉬고 왜 잡느냐고 물어봤다. 공익 요원들도 마찬가지로 숨을 헐떡이고 씩씩대며 말했다. 아저씨 지하철에서 물건 팔았죠? 거기서 물건 팔면 불법입니다. 같이 좀 가셔야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젊은이들이 무슨 경찰이라도 되는 건가? 내가 물건을 팔든 노래를 부르든 무슨 상관인가? 그때는 사실 지하철 장사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지하철 장사의 생리도 몰랐고 노점상인지 잡상인인지도 별 법도 잘 몰랐다. 그냥 물건을 팔아도 되는 줄 알았다. 나는 되물었다. 물건을 팔긴 팔았는데 뭐 잘못됐습니까? 공익 요원들은 살짝 웃는다. 내가 너무 어리숙하게 보였나 보다. 공익 요원이 말하기를 지하철은 철도법에 의거해서 물건을 파는 잡상인은 철도법으로 즉결 심판에 넘긴다는 것이었다. 아니 즉결 심판이라니 내가 무슨 죄인도 아니고 또 그런 곳에 가본 적도 없는데 순간 겁이 덜컥 났다. 순한 양으로 변신해서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을 하며 하소연을 했다. 다음부터는 절대 안 하겠다. 제발 이번만 봐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속으로는 너무나 자존심이 상했다. 나보다 어린 녀석들에게 빌고 있는 내 자신에 순간 울컥했다. 공익 요원들은 절대 안 봐준다고 무조건 가자고 했다. 이렇게 실강이를 10분 동안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고 그 자리에서 꺼이꺼이 울었다. 너무 속상하고 창피하고 서럽고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졌다. 눈물이 마구 흘렀다. 내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나를 잡아가려 하나. 그리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여기서 물건을 팔고 있는지. 여기서 벌면 얼마나 벌다고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있는지. 내 가슴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고 눈물 콧물 흐르고 있었다. 너무나 창피했다. 지나가는 행인들은 그런 광경을 구경하고 있었고 혀를 차면서 손가락질하고 있었다. 젊은 사람이 할 게 없어서 지하철에서 물건이나 팔고 장차 뭐가 되려고 그래? 학생인 것 같은데 한번 봐주지. 뭘 저렇게 잡고 있지? 아이고 한심하다 한심해. 행인들의 말들이 내 귀에 칼날같이 꽂혔다. 그때 갑자기 공익 요원이 안쓰러운지 내 팔을 살포시 잡았다. 순간 대한민국에 인정해 죽지는 않았구나. 역시 한국 사람은 정이 많고 인정이 있어 생각을 하려는데 공익 요원이 말했다. 이제 그만 울고 갑시다. 네? 순간 당황스럽고 너무나 창피했다. 나는 어금니를 꾹 물고 다짐했다. 그래, 2번 두고 보자. 내가 앞으로 어떤 놈으로 커갈지 세상에 나를 보여주겠다. 나는 허름한 담배 박스를 들고 터벅터벅 공익 요원을 따라서 파출소로 갔고 즉결 심판에 넘겨졌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직업이 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누군가 말했지만 귀천 없는 직업이 어디 있는가. 모두가 서열이 매겨져 있고 서열이 낮으면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곳이 이 세상인데 서열 낮은 사람들을 위한답시고 귀천이 없다고 떠드는 세상이 참 우습다. 지하철 노점상을 하면서 나는 세상에 대한 시선을 다시 세우게 됐고 성공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그날을 교훈 삼아 더 멋지게 세상을 향해 나갔고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기업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승승장구를 했다. LG, 삼성, 대명, 화나, 이랜드 모두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기업에서 상위 1%에 들어가는 영업사원으로 자리를 잡았다. 영업의 모든 순간 대명 리조트에서 억대 연봉으로 승승장구하던 시기에 허드헌터로부터 연락이 왔다. 하나 리조트에서 조직을 만드는데 그 조직의 팀장을 찾는다면서 나를 추천했던 것이다. 나는 이미 리조트 업계에서 성실하고 영업 잘한다고 평판이 좋았었다. 그래서 그랬는지 내 이름이 물망에 올랐던 것 같다. 그렇지만 단박에 거절했다. 왜냐하면 현재 억대 연봉 이상으로 돈을 잘 벌고 있었고 시간도 여유가 있어서 아주 만족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하나에서 지원팀장과 인사팀장이 근무지로 찾아왔다. 커피숍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나를 영입하고 싶다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며 면접을 한번 봤으면 한다고 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또 거절했다. 지금의 삶에서 변화를 주고 싶지 않았다. 겨우 이 자리까지 왔는데 또 다른 곳을 간다는 것이 두려웠다. 그분들은 그 후에도 2번 정도 나를 만나러 찾아왔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처럼 스펙도 없는 사람이 대기업 면접을 언제 보겠나. 그러면서 면접이라도 한번 보자고 생각을 했다. 면접 일정을 정하고 종로 하나 본사로 면접을 보러 갔다. 단독 면접으로 팀장들, 임원들과의 간단한 미팅이었다. 사실 입사할 생각이 없었기에 대충대충 이야기를 하고 나왔는데 면접에 수고했다며 면접비를 주는 게 아닌가. 역시 대기업은 다르군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다시 내 일상으로 돌아갔다. 며칠 후 하나 쪽에서 연락이 왔다. 대표이사 면접을 한번 보잔다. 갑자기 호기심이 생겼다. 그래, 대표이사 면접도 한번 보면 내 경험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 일정을 조율하고 면접에 들어갔다. 면접장에는 대표이사, 임원들, 팀장들 10명이 넘게 앉아 있었고 또다시 단독 면접을 했다. 면접 시간이 무려 1시간이 넘게 걸렸다. 무식하면 겁도 없다고 하던가. 그 위험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나 혼자 앉아 너무나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입사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마음 편히 내 의견을 마구 이야기했다. 당시 대명 리조트와 하나 리조트는 리조트 업계에서 첨예한 라이벌 구조였고 대명 리조트가 어느 순간부터 업계 1위를 달리고 있었다. 어떤 임원이 내게 이런 질문을 했다. 우리 리조트가 왜 업계 2위로 밀려났다고 생각하느냐? 너무나 직접적인 질문이었다. 그 질문을 받고 바로 이야기를 했다. 회원에 대한 서비스, 체인 현황, 신규 체인의 정체성 등에 대해 고객에게 경쟁사의 단점을 이야기하듯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질문을 한 임원은 얼굴을 불그락 되어서 나와 설전을 벌일 정도였다. 대표이사는 가만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면접은 마치 적군이 아군의 진지에 홀로 들어와 난장판을 만든 것 같은 분위기였다. 그렇지만 난 누르날라 기분 좋게 면접을 마치고 돌아왔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시 열심히 일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었다. 며칠 후 하나 리조트에서 연락이 다시 왔고 최종 합격을 했으니 입사하라는 것이다. 순간 당황했다. 내가 그렇게 무례하게 말을 하고 왔는데 최종 합격이라니.
그래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아내에게 말을 했다. 아내 역시 이직을 권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몇 번 더 팀장들이 찾아오고 마지막에 임원이 직접 나와 함께 하자고 만나러 왔다. 그래서 결국 입사하기로 결정을 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10대 그룹인 대기업에 들어가서 그룹이라는 곳을 한번 배워보고 싶었다.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았다. 후에 들어보니 대표 이사님이 나를 무조건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리셨다고 했다. 지방대를 나오고 지하철 노점상에서 1,000원짜리 물건을 팔던 내가 대기업 팀장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영업이라서 가능했다. 영업이라는 것이 어떠한 물건을 팔고 사는 것만이 영업이 아니다.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를 돋보이게 하고 또한 나를 얻고 쉽게 만드는 것도 영업이다. 사람들은 흔히 영업은 물건만 잘 팔고 실적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의 모든 면을 잘 가꾸어 정립되었을 때 비로소 영업 실적이 잘 나오기 마련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영업이며 끊임없이 부딪히고 성장하고 깨달아 가는 것이 바로 영업이다. 인생은 영업의 연속이다. 나를 알려라.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영업이다. 우리는 태어나서 울면 젖을 먹일 수 있고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엄마에게 애교도 떨고 때론 때를 쓰기도 한다. 그러면 엄마는 맛있는 요리를 해준다. 미팅을 나가면 예쁜 학생에게 더 잘 보이려고 많은 말들로 포장하고 직장에서 동료나 선배들에게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일찍 출근하고 제일 먼저 인사한다. 결혼에서는 사랑받기 위해서 나를 더 표현하고 또한 자식에게도 함께 성장하기 위해 대화도 많이 한다. 이렇게 태어나서 학교 다니고 사회생활하고 결혼하고 죽을 때까지 나의 인생은 영업의 연속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도록 그리고 나를 알아가게 만드는 비법이 있다. 물론 누구나 아는 방법이고 실행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내가 주로 하는 방법은 이런 것이다. 강원도 인제 용대리에서 황태 사업을 시작했다. 나의 영업 능력이면 충분히 새로운 사업에도 성공할 자신이 있었다. 많은 기업에서 납품 계약을 따내고 고급 골프장에서 납품 계약을 줄줄이 따가고 있었다. 12월 겨울에 시작해서 하루 4시간에 못 자면서 황태를 다듬고 포장하고 납품하고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손에는 황태 가시가 박혀서 피가 안 나오는 날이 없을 정도였다. 온몸에서는 황태 냄새가 나고 내 모습도 서울에서의 깔끔한 복장이 아니라 진짜 황태쟁이 모습으로 변하고 있었다. 황태 사업을 더 홍보하고 많은 거래처를 확보하고자 고등학교 선배의 추천으로 한국경제발전협동조합이라는 곳에 가입했다. 그곳엔 전국에서 가입한 많은 사업가들이 있었고 나는 그곳에서 성장하고 싶었다. 그래서 성장하기 위해 전략을 짰다.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나를 먼저 알리는 것이었다. 나를 알려야 한다. 다행히 단체 카톡방이 있었는데 거기엔 100여 명의 CEO들이 있었다. 단체 카톡방은 별다른 소식이 없이 그냥 공지사항 정도만 올라오고 있었다. 그래서 이것이 기회라 생각하고 새벽 6시마다 용대리의 멋진 풍경들을 찍어서 한 장씩 올리고 아침 인사를 경쾌하게 했다. 사람들이 조금씩 반응을 했고 매일 나의 멋진 사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 때 여행을 많이 하는데 시간이 없을 때는 자연의 아름다운 사진을 보며 힐링도 되고 마음이 안정되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내 사진을 좋아하기 시작했다. 한 번도 나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나를 감사해 했고 좋아해 주기 시작했다. 조합에 가입하고 첫 모임인 체육대회가 서울에서 있었다. 그날은 기업 대표들과 가족들이 함께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어서 직접 선별하고 만든 맛 좋고 질 좋은 용대리 황태 선물 세트를 협찬품으로 챙겨서 제일 먼저 체육대회 장소에 도착했다. 관계자들이 나를 보고 누구냐고 묻기에 안녕하세요. 용대리 황태가 김성김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자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내게 다가와 인사를 했다. 아침마다 좋은 사진과 글이 너무 좋았다. 당신이 김성기군요. 난 순간 인기 스타가 되어 있었다. 사람들이 한 명씩 들어오면서 문 앞에서 이름표를 달고 인사를 하는 나를 보면서 초면인데도 반갑게 나를 알아봐 줬다. 아침마다 좋은 사진을 올리고 인사만 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내게 많은 호감을 가졌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입 회원인 내게 유통사업단장이라는 큰 직책을 주어졌다. 직책이 주어진 만큼 더 열심히 조합 활동을 했고 인천 청라 면세점에 내가 만든 용대리 황태를 입점하고 판매를 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조합원들의 소개와 관심으로 사업은 날개를 달기 시작했다.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 스며들게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 끌어당김의 힘, 영업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나를 포장하고 알리는 것보다 나에게 다가오도록 만드는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한 기술은 어떤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부지런해지고 끈기 있게 유지하면 사람들은 조금씩 내게 스며들게 되는 것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꿈꾸던 나의 꿈이자 목표인 책 쓰고 강연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 인터넷 서점에서 책 쓰기 관련된 책인 김태강 작가의 3일 만에 끝내는 책 쓰기 수업을 주문하고 인터넷을 뒤져서 한책협이라는 카페에 가입을 하게 되었다. 이것도 우연의 일치라고 해야 하는지 주문한 책의 저자가 카페의 대표였다. 운명처럼 내 꿈이 다가온 느낌이라 기분이 더 좋았다. 카페에서 좋은 정보를 얻으며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책도 잘 쓰고 싶었다. 왜냐하면 그렇게도 꿈꾸던 나만의 책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내 꿈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에게 나를 알려야만 했고 그들이 나를 도와주게 만들어야 했다. 나는 또다시 나를 표현하고 알리기 시작했다. 바로 카페 활동 열심히 하는 것이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출석 체크를 하고 제일 먼저 나의 글을 올리고 다른 작가들의 글을 읽으며 많은 에너지를 받고 하나하나 댓글을 달아주었다. 새벽에 일어나 1시간을 넘게 카페에서 댓글을 달아주는 게 주었는데 지치거나 힘들지가 않았다. 정말 내가 원하는 꿈을 위해 한다고 생각하니 더욱 설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를 각인시켜 나가는 작업이 너무나 즐거웠다. 이렇게 매일 제일 먼저 인사를 하고 글을 쓰고 댓글을 달고 했더니 그 다음 주에 이 주의 인기 멤버가 되었다. 네이버 카페에서 이 주의 인기 멤버란 해당 카페의 총 댓글수, 총 방문수, 총 글 올린 수 집계하여 일주일간 가장 열심히 활동한 10명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자리다. 한채협 카페는 1만 3천 명이 넘는 회원이 있었고 하루 방문객이 1,000명이 넘는 곳이었다. 거기서 10위 안에 들어가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하루 평균 100개 이상의 댓글을 달면서 김성기라는 존재를 확실히 각인시켰다.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나에게 많은 작가들이 나의 글에 반갑게 댓글을 달아주고 응원을 해주었다.
그 후 처음 책 쓰기 1, 2특강이 있던 날 강의장에 들어서서 안녕하세요 김성기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더니 거기에 있던 코치진이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봤다. 서로 다가와서 먼저 인사를 건네고 마치 내가 오래된 스텝인 듯 했다. 역시나 카페 활동을 열심히 하고 노력했더니 1, 2특강 자리도 맨 앞 중간 제일 좋은 자리로 되어 있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 사람들은 모두가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 먼저 누군가가 다가와 주기를 바란다. 세상은 아주 냉정하다. 아무것도 아닌 내게는 그 누구도 먼저 다가오지 않는다.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기만 하기 때문에 외롭고 힘들어진다. 나의 방법은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이다. 카페에서 그들의 글에 호응하고 응원하고 박수를 쳐주고 또 나 또한 열심히 글을 올리고 하는 일들은 새벽 5시에 문을 열듯이 매일 실천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다. 그 새벽에 어떻게 매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대답은 간단했다. 내 꿈이 그곳에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도 나는 새벽 5시에 출석 체크를 하고 부저로 가는 감사 일기를 올리고 전날 밤에 글을 올린 작가들에게 댓글을 달아주었다. 이제 카페의 모든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었고 이분들이 내 작은 영업사원으로 활동을 해줄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영업이고 인생의 영업의 연속이다.